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이제 자식의 몸이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네, 국민의당이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국정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듣기 전에 합리적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그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위장 전입이시고. 그런데 또 그때 이 해명이 여기는 해명이 5월 16일 날 해명을 할 때 보면 강동구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출퇴근 때문에 잠시 논현동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 추정이다는 거였습니다. 예, 예. 아내의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예. 시무선의 추정이 그랬는데. 근데 이건 이제 부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두 번째는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어요. 예, 어저께 보니까 이제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맞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 자제분 이제 그 전세 자금 문제 때문에 이제 2억 4천은 뭐 배우자에서 측에서 냈다니까 그건 놔두고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중에서 이제 결혼 축의금으로 충당한 게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자제분께서 결혼식을 한 날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1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분께서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날, 전입신고라는 거는 일단은 자금을 다 치러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입신고 한 날은 결혼식 그 전 11월 11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을 미리 받은 겁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혼 자금용으로 3,500인가를 미리 끌어서 그걸 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채웠습니다. 그거는 통장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바로 그게 안 찍힌다고들 그래요. 아닙니다. 왜 대출을 받는데 왜 그게 안 지키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네네. 처음에 그러면 네.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결혼 축의금을 충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는데 그 설명 없이 지금 결혼 축의금을 했다 하니까 이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쉽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실무선이 누굽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그게 그거라고 그 정도로 아닙니다. 판단합니까? 저희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 과거부터의 보좌진이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저기 보여줄 수 있냐 네. 이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요. 그 어머님의 이제 그 주택 이제 셋째 동생께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하셨다 구입했다 이제 매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도에 그 후보자님께서 이제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이 모친의 이제 재산을 거주용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동시에 다시 그 모친의 채무로 임대 채무 증가로 인해서 채무가 1억 6천만 원이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친께서 거주용으로 샀다고 하는 그 집에 전세를 승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전세를 들어가 있어서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동생 말을 듣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 동생이 했던 거래 행위여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은 어머님께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주택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한 거다. 저는 뭐 그것이 꼭 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주거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생께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라.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고요.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니께서 증여세 내셨습니까? 동생이 그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안 내신 거죠, 또 그때.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꼭 후보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네네. 드린다는 거, 네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자제분 병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있냐면 지난 5년 동안의 병역 면탈 사건 143건 중에서 이 어깨 탈골 이런 종류로 면탈을 받다 걸린 것이 120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병의 깊이 어떤 그 사유로 이렇게 작용하고 악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자제분을 보면은 자제분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병적 기록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징병검사 상급 받을 적에 부비동엽 판정 때문에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이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고 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척추 CT를 찍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CT를 그냥 다 원한다고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CT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우선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는 그 진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깨를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입영 날짜를 2, 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허위가 있다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1학년 때 신검을 받고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일부러 군대를 가겠다고 병무청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다면 뭐 하려 그랬겠습니까?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이제 자식의 몸이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몹시 애비로서 아픕니다.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제분 이제 그 전세 자금 문제 때문에 이제 2억 4천은 뭐 배우자에서 측에서 냈다니까 그건 놔두고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중에서 이제 결혼 축의금으로 충당한 게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자제분께서 결혼식을 한 날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1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분께서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날, 전입신고라는 거는 일단은 자금을 다 치러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입신고 한 날은 결혼식 그 전 11월 11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을 미리 받은 겁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혼 자금용으로 3,500인가를 미리 끌어서 그걸 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채웠습니다.
그거는 통장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바로 그게 안 찍힌다고들 그래요. 아닙니다. 왜 대출을 받는데 왜 그게 안 지키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네네. 처음에 그러면 네.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결혼 축의금을 충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는데 그 설명 없이 지금 결혼 축의금을 했다 하니까 이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의혹을 네, 통장에 가지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을 그런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쉽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실무선이 누굽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그게 그거라고 그 정도로 아닙니다. 판단합니까? 저희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 과거부터의 보좌진이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저기 보여줄 수 있냐 네. 이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요. 그 어머님의 이제 그 주택 이제 셋째 동생께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하셨다 구입했다 이제 매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도에 그 후보자님께서 이제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이 모친의 이제 재산을 거주용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동시에 다시 그 모친의 채무로 임대 채무 증가로 인해서 채무가 1억 6천만 원이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친께서 거주용으로 샀다고는 그 집에 전세를 승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전세를 들어가 있어서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동생 말을 듣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 동생이 했던 거래 행위여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은 어머님께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주택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한 거다. 저는 뭐 그것이 꼭 투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주거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생께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라.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고요.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님께서 증여세 내셨습니까? 동생이 그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안 내신 거죠, 또 그때.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꼭 후보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네네. 드린다는 거, 네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자제분 병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있냐면 지난 5년 동안의 병역 면탈 사건 143건 중에서 이 어깨 탈골 이런 종류로 면탈을 받다 걸린 것이 120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병의 깊이 어떤 그 사유로 이렇게 작용하고 악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자제분을 보면은 자제분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병적 기록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징병검사 상급 받을 적에 부비동엽 판정 때문에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이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고 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척추 CT를 찍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CT를 그냥 다 원한다고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CT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이제 자식의 몸이 더 이상 자꾸 이렇게 국민의당이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국정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듣기 전에 합리적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그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위장 전입이시고. 그런데 또 그때 이 해명이 여기는 해명이 5월 16일 날 해명을 할 때 보면 강동구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출퇴근 때문에 잠시 논현동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 추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예. 아내의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예. 시무선의 추정이 그랬는데. 근데 이건 이제 부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두 번째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억을 살려냈어요. 예, 어저께 보니까 이제,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맞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